안녕하세요. BSM 쌤과 함께하는 우리 힘으로 대학 가기. 네,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이 줄어들었다. 서울의 상위권 16개 대학 같은 경우도 정시가 40% 이상 확대되었으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정시로 가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과연 자기가 주력으로 준비해야 되는 전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속칭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로는 선호도가 높은 대학의 경우는 정말로 정시가 40%까지 확대된 것도 맞지만 아직까지 종합전형이 30%에서 40% 정도 남아있다는 거. 따라서 재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전형은 정시 전형이라기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일 수 있다. 그리고 교과 전형도 이제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10% 이상 확대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유리한 전형을 먼저 준비를 하면서 같이 정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많이 보셨을 자료인데요. 2018년도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너무 깜깜이 전형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었을 때 건국대학, 경희대학, 서울여자대학,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연구하여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공통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자, 요거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의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각의 대학들에 대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추후에 제가 또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개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4개의 평가 요소는 뭐냐면요. 첫 번째가 학업 역량, 두 번째가 전공 적합성, 세 번째가 인성, 네 번째가 발전 가능성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학업 역량이잖아요.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학업 성취도나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활동 같은 것들을 평가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각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오는데 이것들을 다 보시기에는 조금 힘드실 테니까 자, 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업 성취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학업 성취도는 교과목의 석차 등급 또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 능력 지표나 교과목의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의 성취 수준, 학업의 발전 정도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교과 전형이랑 차이가 핵심이 이겁니다. 그냥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등급,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다 골고루 보면서 이 학생의 성적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3등급이라면 아까운 2등급 같은 3등급인지 4등급 같은 3등급인지와 관련된 것들을 다 본다는 거죠. 자, 여기 평가할 때 세부 항목으로 봤을 때 이수자 수도 보고요. 그러니까 이수자가 적은 과목에서 내신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수자 수가 적어서 안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하고 있냐 하락하고 있냐, 그리고 성적이 고르게 유지되고 있느냐, 그리고 전체 지원한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봅니다. 다 살펴본다는 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는 사실은 숫자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건데요. 주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발적인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깊고 넓게 학습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지식의 폭을 확장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적극적이고 집중력을 가지고 하는지 등을 보게 되죠. 자, 탐구 활동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대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학업 역량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성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적의 일정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가 보기엔 이 탐구 활동입니다. 어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자기가 집중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탐구하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탐구 활동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이 심화 탐구 활동에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업 역량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전공 적합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요. 자, 전공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은데요. 전공 적합성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을 보지 않는 대학이 있고요. 전공 적합성을 확장시켜서 계열 적합성으로 보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전공 적합성을 기초 능력을 보는, 그 전공에 맞는 기초 과목에 대한 능력으로만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전공 적합성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내가 A라는 전공을 해야 되니까 A에 대해서만 활동해야 돼 라는 부분들은 거의 없어졌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몇 학과들은 아직까지 그런 전공 적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과들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대나 사범대, 간호대, 이런데 의대 이런 데는 좀 그럴 수 있긴 하지만요. 전반적으로는 계열 적합성을 더 많이 보거나 기초 적합성을 보지 전공 적합성을 세밀하게 보는 학교들은 별로 없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공 관련 과목의 이수나 성취도를 보겠죠. 특히 2015 개정 교육 과정으로 인해서 지금은 선택 과목이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한테 필요한 과목을 선택했느냐를 되게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이거죠. 공학 계열로 가는 학생들은 물리 1과 물리 2를 신청했느냐, 그리고 수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했느냐 등등을 보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전공 적합성에 관련 과목들을 들었냐 듣지 않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취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역시 앞에 학업 역량과 마찬가지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얼마나 관심 있게 했느냐가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전공 관련 활동 경험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서 자율활동 특기사항이나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진로활동 특기사항에서 내가 그 진로를 가기 위해서 어떤 탐색 과정과 활동을 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인성인데요. 인성 부분은 사실은 학생들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점수가 특히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사라진 상태에서 봉사활동, 교회 봉사활동도 1학년들은 교회 봉사활동도 지금 이제 입력이 안 되잖아요. 2, 3학년은 교회 봉사활동 입력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낫긴 하지만 그래서 인성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 이런 걸로도 보긴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협업 능력이나 소통 능력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요.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은 기본적으로 동아리 활동이나 수업 활동들에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조별 활동을 했다, 어떻게 했다. 그리고 자율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서 나눔과 배려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도덕성과 성실성 같은 것들을 봅니다. 오해하시면 되지 않는 것이요. 인성이 착하다 착하지 않는다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인성은 협업할 줄 있느냐, 소통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남들에게 나눔하고 배려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 성실하게 삶을 사느냐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개 항목 중에서 점수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얘기가 되게 많은데 발전 가능성의 4개 항목이 자기 주도성, 그리고 경험의 다양성,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자, 먼저 리더십 같은 경우는요. 구성원의 화합과 단계를 이끌어가는 역량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반장했느냐, 동아리 반장했느냐, 리더를 했느냐 그런 부분들이겠죠. 하지만 이 리더십이 리더를 한 것만으로는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요. 리더를 하면서 어떤 자기의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반장이나 대표가 아니더라도 구성원으로서도 구체적인 행동 경험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장, 부반장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을 나타낼 수 있고요. 자기 주도성은 교내에 있는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했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스스로 이런 걸 했네.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 학생이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네. 이런 부분들이 자기 주도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경험의 다양성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독서도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편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쌓기 위해서 했는지, 예체능 활동도 자기 전공과 관련 없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은 창의성이란 용어의 자체의 정의가 사실은 모호하기 때문에 창의적이다 아니다를 평가하기는 좀 곤란하니까요. 교내 활동에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 해결 과정들이 있었느냐, 뭐 이런 부분이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빠르게 네 가지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물론 서울대학교나 동국대학교, 그 다양한 대학교들은 이 네 가지 항목을 딱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이 네 가지 항목에서 평가는 이런 항목들을 다 보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겠다고 했을 때는 크게 네 가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의 기준을 두고요. 인성은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 내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다양한 경험과 자기 주도성, 리더십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업 역량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과목이 아니더라도 각 과목별 심화 탐구 활동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고민 흔적들이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은 자기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그 과목에서 심화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각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참고를 해서 이런 대학에서는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대학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뽑고 이런 학생들을 뽑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진행했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XN